아빠! 아빠! 음성인식 센서예요. 이게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특허예요. 근데 그렇게 바로 부도를 때려버린다고? 그것도 그건데 거기서 표현준이 나왔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당장 안 나가! 두 사람 몸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이러다 정분 나. 너 하나만 곱게 꺼져주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밥그릇은 지킬 텐데. 아빠, 기다려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4화 엔딩.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피해의식으로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표현준이 아버지 표바코를 해치는 장면, 그리고 배송 중 대리의 절규까지. 창고 방화 사건 이후 태풍 상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길 속에서 오미선을 끌어안고 나온 태풍의 모습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선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걸 보여줬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미선이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이 드라마가 가진 현실적인 감정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 죽음 직전의 후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명장면이었죠. 하지만 태풍은 미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더 컸습니다. 차선택은 사고 소식을 듣고 결국 표현준을 찾아가 따지죠. 하지만 돌아온 건 냉소와 협박뿐이었습니다. 차선택의 아들 학생증을 책상에 탁 던지며 다음은 누굴까라는 말을 던지는 표현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달청의 납품기한 연장을 거절당한 태풍 상사는 차선택으로부터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태풍은 표바코를 찾아가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되죠. 바로 수술용 장갑 300만 개와 차용증 원본의 교환. 단,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사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사실상 인생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제가 왜 장갑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누가 불을 냈거든요. 나는 빌지 않습니다. 빌게 만들죠. 이 말에 표바코는 처음으로 태풍에게 전율을 느낍니다. 태풍이 돌아간 뒤 아들 표현준을 본 표바코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며 너 같은 놈 말고 태풍이가 내 아들이었어야 해 라는 말을 뱉고 맙니다. 그러자 표현준의 감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폭발합니다. 난 패배자가 아니야. 그리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성을 잃은 표현준이 옆에 있던 트로피를 들어 아버지를 내리치고 쓰러진 표바코를 물류 선착장 컨테이너에 가둡니다. 갑자기 페르나 모드로 바뀐 표현준.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데요. 강태풍 이기고 나서 아버지 데리러 올게요. 라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한편 태풍 상사 직원들은 다시 원래 있었던 사무실로 복귀하며 마음이 들떠있던 와중 갑자기 배송 중 대리가 울부짖으며 아버지 죽는다는 말을 하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오면서 14화는 끝이 났습니다. 표현준의 폐륜과 배대리 부친의 위기? 얼핏 보면 별개 같지만 이 두 사건은 아주 깊게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15화 예고편을 기반으로 앞으로 전개될 15, 16화 스토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배대리의 전화 한 통으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 모두 배대리 부친의 회사로 향합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건물 입구에는 빨간 차 앞딱지를 든 집달관들이 들이닥치고 그 혼란스러운 인파 사이를 마치 남의 일인 양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유유히 걸어 나오는 한 남자. 바로 표현준입니다. 그는 배대리 아버지에게 특허권을 내놓지 않으면 부도를 막을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하고 나오는 길이죠. 배송중의 아버지는 음성인식 연구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했지만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표상선에서 조달받은 사업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실권을 쥔 표현준이 바로 압류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기술이 송두리째 뺏길 위기에 처하자 배 사장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옥상으로 올라가신 거죠. 태풍은 표현준을 노려볼 새도 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죠. 그런데 그 숨가쁜 계단참에서 의외의 인물을 마주칩니다. 바로 차선택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그녀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차선택은 14화에서 회사를 떠나 녹즙 배달을 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하필 배달구역이 배대리 아버지 회사였고 그녀는 로비에서 표현준이 들어가는 걸 봤거나 옥상으로 올라가는 배 사장님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목격하고 걱정되어 따라 올라가던 중이었을 겁니다. 태풍과 차선택 그리고 직원들은 옥상 난간에 서 있던 배대리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아들의 울부짖음에 배 사장님은 마음을 돌려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태풍은 음성인식 센서 기술에 대해 듣게 되죠. 옆에 있던 배대리가 센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게 소리를 따라 이동하고 특정 데시벨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술이에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태풍에게 이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미래를 바꿀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뒤집을 열쇠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숨 고를 틈도 없이 태풍 상사에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표현준이 용역들을 동원해 사무실 집기를 드러내고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태풍은 직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포기하고 나가야 하나 깊은 절망에 빠지죠. 승리감에 도취된 표현준이 태풍의 책상, 아니 원래는 강진영 사장이 쓰던 그 책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거기엔 강태풍과 아버지 강지진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죠. 표현준은 그 액자를 보며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액자를 탁 소리나게 책상 위에 엎어버리는데요. 그걸 본 태풍은 주먹을 꽉 쥐고 참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나가려는 마지막 순간 엎어진 액자를 챙깁니다. 아버지의 사진만큼은 두고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액자를 집어드는 순간 액자 뒷면이 살짝 벌어지면서 낡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집니다. 그건 바로 1989년 강진영 사장이 표바코에게 받았던 지분 양도 차용증 원본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을 아무리 뒤져도 없었던 이유, 표바코조차 찾지 못했던 이유. 강진영 사장은 아들 태풍과 함께 찍은 그 사진 뒤에 회사의 미래인 지분각서를 숨겨두었던 겁니다. 내 아들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태풍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차용증을 찾았으니 이제 표상선의 지분 30%는 태풍의 것입니다. 이걸로 경영권 방어는 가능하나 뭔가 부족하죠. 표현준이라는 괴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사라진 표바코 회장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배대리의 아버지가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표 회장이 자금을 대준 게 고마워서 세상에 하나뿐인 음성인식 자개 명패를 만들어서 선물해 줬다는 거죠. 겉보기엔 그냥 명패지만 그 안엔 최신 센서가 들어있어서 24시간 소리를 감지하고 녹음한다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게 됩니다. 태풍과 직원들은 전율합니다. 사건 당일 표현준이 아버지를 해치던 그 순간 회장실 책상 위에 있던 그 명패. 그 명패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표상선 회장실에 있는 그 명패를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표상선은 표현준이 장악하고 있어 경비가 삼엄하죠. 정면 돌파가 불가능한 이때 차선택이 나섭니다. 직원들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미안함과 죄책감에 차선택이 도와주기로 합니다. 태풍이가 표바코의 사무실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회사에서 소란을 피울 테니 꼭 찾아서 나오라는 거죠. 태풍, 미선, 고마진, 그리고 차선택. 네 사람이 표상선에 잠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장실에 들어간 태풍은 책상 위에 놓인 그 자개 명패를 발견합니다. 명패를 집어드는 순간 표현준의 수하들에게 발각되고 말죠. 태풍이 명패를 럭비공처럼 품에 안고 뛰고 미선과 차선택이 양옆에서 호위하며 미친 듯이 달립니다. 14화에서 쫓겨났던 차선택이 이번엔 태풍을 위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립니다. 이 장면은 태풍 상사의 부활을 알리는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겁니다. 무사히 탈출한 그들. 배대리가 명패 속 센서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파일이 재생되며 그날 표바코의 사무실에서 표현준과 있었던 모든 사건이 담겨있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태풍은 경찰과 함께 부두로 출동하게 되고
표현준이 증거 인멸을 위해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태풍이 나타나 확성기로 녹음 파일을 틀어버립니다. 항구 전체에 울려 퍼지는 폐륜의 목소리. 표현준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고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표바코가 구조됩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표바코. 그는 태풍이 가져온 액자 속 차용증과 명패 속 녹음 파일을 보며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이기고 싶었던 강진영은 죽어서도 아들을 통해 자신을 이겼고, 자신이 키운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표바코는 태풍의 손을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결말은 꽉 닫힌 해피엔딩입니다. 표현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표바코는 태풍에게 지분을 넘기고 쓸쓸히 은퇴합니다. 태풍은 표상선을 집어삼키는 대신 상생을 택합니다. 배송 중 아버지의 음성인식 기술을 표상선 물류 시스템에 도입하고 그 로열티를 받기로 하죠. 배대리는 아빠 기술이 대박났다며 뛸 듯이 기뻐하죠. 차선택 실장님은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로 합니다. 웃으며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가벼워 보입니다. 남모와 미호 커플은 태풍호프 대박 사장님이 되어 결혼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태풍 상사 옥상 정원입니다. 1화에서 오렌지족 강태풍이 꿈꿨던,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포기했던 원예학의 꿈. 태풍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붉은 국산 장미 개발에 성공한 거죠. 노을 지는 옥상에서 태풍이 미선에게 장미 한 송이를 건넵니다. 태풍이 건넨 반지를 끼며 미선이 환하게 웃는 장면으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IMF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끝내 사랑을 피워낸 강태풍과 태풍 상사 식구들. 액자 뒤에 숨겨둔 아버지의 사랑과 명패 속에 담긴 기술의 진실.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태풍 상사 남은 2화 꼭 본방 시청해 주시고 저는 새로운 드라마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